여러분 반갑습니다. SMAT A 5장 회의기획 및 의전 실무에서 마이스의 이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4장 마이스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마이스의 정의와 특징, 전반적인 내용이 골고루 출제됩니다. 마이스의 개념의 출제 빈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서 기본 정의, 중요성, 국가별로 용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학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마이스 산업의 특징이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구분해서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개념별로 정확히 학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뷰로와 PCO의 업무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요. 차이점을 구분하시면 성공적인 점수로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 정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쵸? 마이스가 앞 글자들의 약자를 따서 우리가 마이스라고 부릅니다.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익지비션 또는 이벤트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유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과 관련 시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굴뚝 없는 성장 산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스 산업은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요구돼요. 그래서 산업 자체의 산업뿐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유관 산업까지 굉장히 다 발달합니다. 숙박, 식음료, 교통, 통신, 관광, 쇼핑 다양한 산업들이 연관돼서 발생하고요. 마이스의 용어는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일본, 한국 같은 동남아시아권에서는 마이스라고 하고요. 미주 지역에서는 이벤트, 유럽 지역에서는 컨퍼런스라는 용어를 더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보통의 기존 관광은 B2C라면 마이스는 B2B,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스 산업의 특징은 별표 3개 돼 있네요, 여러분. 최다 빈도로 출제됩니다. 첫 번째, 공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최에 있어서 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컨벤션 센터의 경우에 이를 건립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죠. 건립 후에도 사실은 꾸준하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교통, 통신, 법적인 지원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공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고유한 관광, 문화, 자연자원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다른 산업들과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도시나 나라의 독특한 문화 이미지와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지방정부가 마이스 산업을 지역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우리가 지역 마케팅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있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높은 파급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의 비수기 타겟책으로 마이스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관련 시설의 건설과 투자, 생산 및 고용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 및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요. 지역의 세수 증대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관광 연계성은요, 다른 것보다 훨씬 높은데요. 일반 관광객에 비해서 마이스 참가자들은 관련 산업의 수익 창출과 활성화를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높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의 특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공공성, 지역성, 경제성, 관광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마이스 산업이 왜 중요하냐? 일반 관광 산업과 다르게 대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하고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호텔, 쇼핑, 이벤트 등 다양한 관광 산업과 상호 의존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고소비, 고양질의 관광객들을 대량으로 맞이할 수 있는 유망 산업입니다. 지식집약적 산업이다. 밑줄 별표 노동집약적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노동집약적 아닌 지식집약적으로 인식돼서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이스 산업은요, 세계적으로 국가 및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굉장히 큰 홍보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나라에서 하는 국제 이벤트, 메가 이벤트, 뭐 국제 정상회의 이런 거 할 때 교통도 혼잡해지고 그거를 왜 국민의 혈세로 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최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규모가 돼? 그 정도의 경험이 있어? 이런 것들을 묻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험치들이 모여서 우리는 동계올림픽,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굉장히 다양한 국제회의 이벤트, G20 정상회담 굉장히 다양한 국제회의들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더 다른 산업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은 앞으로도 훨씬 더 중요해질 겁니다. 자, 실전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익지비션 앤 이벤트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굴뚝 없는 황금 산업이라 불린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미국이나 유럽에서 주로 쓰인다. 그 파급 효과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식 서비스 산업이다. 고르셨습니까? 자, 마이스는 주로 동남아 지역에 사용하고 이벤트는 미주, 컨퍼런스는 유럽에서 사용한다고 우리 개념 정의할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마이스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현대사회에서 적합하다. 호텔, 쇼핑, 이벤트 등 관련 산업의 상호 의존성이 높다. 국가 및 도시 브랜드를 긍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산업이다. 마이스 개최지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지식 기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 관광객보다 마이스 참가자들의 소비 지출 규모가 2배 이상 많아서 부가가치가 높다. 자, 눈에 확 보이십니까?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이스는 지식 집약적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이스 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반적으로 관광 목적의 여행자들은 마이스 방문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한다. 국제회의 참가자는 자연스럽게 홍보대사 역할을 해서 국가 이미지 향상에 보탬이 된다. 기존의 B2B라면 마이스 산업은 B2C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비정부 기구의 활동은 정부단체의 국제행사 등을 방해해서 마이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 컨벤션이나 제품, 기술, 서비스를 특정 장소인 전문시설에서 1일 이상 판매, 홍보, 마케팅 등의 활동을 하는 각종 전시를 말한다. 자, 정답은요. 국제회의 참가자는 자연스럽게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국가 이미지 향상에 보탬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스를 각각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미팅 살펴보겠습니다. 회의라고 하고요. 개념은 아이디어의 교환,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 토론, 정보 교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고 최소 10인 이상 참가하고 최소 반일 4시간 이상 진행되는 모든 회의다. 미팅은 내용과 규모면의 국제화, 대형화의 의미를 중시하고요. 컨벤션과 구조적, 생태적인 시스템이 유사합니다. 회의 주체에 따라서 협회, 학회, 정부, 공공기관, 기업 회의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국적 및 참가 국수에 따라서 국제기업 회의냐, 국내 기업 회의냐 차이가 납니다. 외국인 10명 이상 참가하는 미팅 4시간 이상이어야 되고요. 국내는 외국인 10명 미만 참가하는 미팅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센티브 투어, I의 포상관광이라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순수 포상여행으로 상업용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업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구매하는 숙박과 여행 일정 프로그램들을 모두 포함하는 상품이고요. 영업직원, 생산직원, 지원부서 직원과 고객들까지도 동기부여하려고 포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때는요. 휴양하고 교육을 좀 포함하고요. 오락적인 부분이 강조되면서 목적지, 개최지의 선택에 중요한 결정 요인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관광의 특징, 굉장히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대규모의 관광단이 이동하므로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비수기를 타게 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평균 소비액이 일반 단체 관광객이 1.5배에서 2배 이상 높은 수익성을 달성합니다. 정치, 경제,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군이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유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기업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고객 맞춤형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모두 포함해서 여행 상품을 그 기업에 맞춰서 새로 개발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경험, 지식, 습득, 함께 여행하는 동료나 상관 간의 상호 이해, 회사 분위기의 쇄신, 사기 향상, 영업 실적의 향상 등을 위해서 여타의 포상 방법보다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실전 문제 보겠습니다. 인센티브 투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직원들의 직무 동기를 유발하고 업무 성과를 높이는 것, 휴양 및 교육을 포함하고 오락적 부분을 강조하는 것, 국제적 이해관계자와 상호교류를 추구하는 것,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 평균 소비액이 일반 관광객보다 1.5배에서 2배 달하는 것. 자, 찾으셨습니까? 자, 국제적 이해관계자와 상호교류를 하는 건 아니죠. 이건 내부적인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거죠. 자, 인센티브 여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센티브는 모두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개인이 아닌 기업 등 단체에서 일체 또는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보상 여행이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 등의 직접적인 포상 방법보다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 직원에게 보상을 주어서 회사의 경영 목표를 확인하고자 한다. 자, 정답이 눈에 보이십니까? 네, 포상 효과가 높다고 그랬죠.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CE의 컨벤션 국제회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은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회단체나 정당 간 회의, 사업 혹은 무역회의, 정부나 정치 간 회의로 일반적으로 3개국 이상 별표, 공인단체의 대표가 참가하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회의를 의미합니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직간접적인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를 하는 행사의 총체입니다. 여기에 부대 행사도 포함됩니다. 각종 이벤트, 전시회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컨벤션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정의, 법률적 정의, 관련 기관적 정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교재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컨벤션 산업의 효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빈도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벤션 산업의 효과로 첫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를 들 수 있는데요. 참가자 및 주최자의 소비에 의한 경제 승수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개최국과 도시의 세수가 증대될 수 있고요. 선진국 기술이나 노하우의 벤치마킹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이 정비되고요. 교통망도 확충되고 환경 및 조경 같은 것들이 개선되고요. 고용 증대 및 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예가 있었죠. 뭐 KTX가 놓여지기도 하고 도로가 정비되기도 하고 시설물이 세팅되기도 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효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근대화의 지역문화 발전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고유문화의 세계 진출 기회와 국가 이미지 향상 기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선생님이 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어디서 왔어? 나 한국에서 왔는데 그러면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권색만 봐도 막 굉장히 한국말로 인사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 나라에서 왔다고 그냥 같이 사진을 찍자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컨벤션이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컨벤션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화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효과 한번 볼까요? 개최국의 국제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를 도와주기도 하고 G20 정상회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지위가 향상됐고요. 이제는 메가 이벤트급의 어떤 행사를 유치하더라도 다 진행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문화 및 외국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고
되고 있고요. 국가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죠. 관광산업진흥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 비수기 타겟책으로 관광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량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요. 양질의 관광객을 유치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광 홍보를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전 문제 살펴보면 컨벤션 산업의 중요성 및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최국의 국제지위 향상, 관광 비수기 타겟, 고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산업, 고유 문화의 세계 진출 기회와 국가 이미지 향상 기회, 선진국의 기술이나 노하우의 벤치마킹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고르셨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지식집약적 산업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컨벤션 산업이 주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제행사가 열리게 되므로 고용 증대, 도로, 항만, 통신 등 사회 간접시설이 확충된다. 컨벤션 산업과 관광지 서비스 산업의 결합으로 이어지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국제 컨벤션 참가자들이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파급 효과를 갖는다. 통상 수십 개국의 대표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사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컨벤션 산업은 참석하는 인사들을 통해 유입되는 금전과 같은 유형적 가치가 무형적 가치보다 큰 산업이다. 고르셨습니까? 자, 5번이죠. 왜 그래요? 무형의 홍보 효과 및 관광산업의 결합은 유형적 가치보다 부수적으로 유입되는 무형적 가치가 더 큰 산업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컨벤션을 개최할 때 컨벤션 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회의 유치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팀으로요. 비영리로 운영됩니다. 컨벤션의 고유 기능에 관광 홍보 역할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컨벤션의 유치, 운영함으로써 컨벤션 도시를 판매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국제회의 유치 추진 절차에서부터 행사장 선정, 소요 예산 분석, 유치 제안서 작성, 현지 설명회 개최, 마케팅, 국제기구 임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까지 모든 활동을 지원합니다. PCO라고 있습니다.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뷰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부분 또는 전체를 대행해주는 영리업체입니다. 그래서 PCO의 업무 내용이 있어요. 개최 사전 준비, 기획과 분과 운영의 구성 및 진행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개최 사전 준비로 맞지 않은 것은 기획과 분과위원회 구성 및 진행으로 맞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실전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 뷰로의 핵심 역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시 이미지 창출, 회의 개최를 위한 서비스 제공, 관광 목적지 및 컨벤션 개최지 마케팅,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정보 수집, 특정 컨벤션을 위한 인적 요원 확보. 자, 확인하셨습니까? 네, 특정 컨벤션을 위한 인적 요원 확보는 아니죠. 자, PCO는 컨벤션 운영을 전담하는 개인이나 조직으로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위임받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대행해주는 영리업체를 의미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영리업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사례는 컨벤션을 유치할 때 추진하는 활동이다. 컨벤션 유치 활동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요? 컨벤션 센터나 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 계획 정보를 미리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 경쟁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전 개최지와의 유사성보다는 개최지로서의 독특함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수행해서 지리, 역사, 문화는 물론 개최 도시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해서 질문에 응답합니다. 컨벤션 센터 직원, 컨벤션 뷰로 대표, 호텔 관계자, 기술자 등이 현장 답사에 동행해서 관련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무엇일까요? 자, 실사단 현장 답사겠죠. 자, 이번에는 살펴보겠습니다. 익지비션 이벤트라고 하는 전시 이벤트인데요. 자, 전시 이벤트의 개념 한번 볼까요? 마케팅 활동의 하나로 제품 생산자 및 판매업자들이 제품을 홍보 혹은 판매하기 위하여
전문 전시 시설에서 밑줄, 관람객과 잠재적 바이어에게 제품의 전시, 홍보, 거래 등을 하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전시회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한된 장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공급자로서 참가 업체와 참관객, 상호 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일련의 경제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국내 전시 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목적지의 차별화와 정부, 민간 차원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컨벤션과 전시는 시장에서의 목표 대상과 진행 목적이 유사해요. 그래서 협업하면 협업할수록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시 이벤트의 특성 기억해 주십시오. 전시회는 참가업체나 관람객에게 매우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판매 마케팅 기회를 제공합니다. 구매 의사 결정하려는 바이어들에게 매우 효율적인 거래 공간입니다. 접촉하기 어려운 선별된 잠재 고객들을 만날 수 있기도 하고요. 전시회에서는 구매자와 공급업체가 거래 상담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요. 친밀감이나 신뢰감을 쌓을 수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실제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제품 시연이 가능한 공간으로요. 바이어들의 구매 동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세계 3대 전시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스라고 하는 전자기기는 우리나라 삼성도 가고 LG도 가고 그러는데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물어본답니다. 삼성 들어와요? LG 들어와요? 이런 거 물어보겠죠. 애플 들어와요? 이런 걸 보고 들어오죠. 그래서 선진 기술을 또 보기도 하고 새로 출시되는 제품들을 보기도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 포장대전, 시계 보석대전, 그 다음에 북페어 같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의 전시 이벤트 산업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신제품을 소개하고 동시에 고객의 반응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요. 신제품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 분류인데요. 이것도 가끔 출제됩니다. 전시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무역 전시회냐, 일반 전시회냐, 무역 일반 전시회인 혼합 전시회냐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무역 전시회는요. 기업이 다른 기업 혹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세일즈 및 마케팅 활동을 펼칩니다.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 제품이나 관련 제품만을 출품하도록 제한되어 있고요. 등록 관람객 또는 전문 바이어만 참관합니다. 별표. 일반 전시회는요. 전시에 참가한 기업이 일반 소비자를 주요 관람객으로 상대하는 전시회입니다. 주로 소비재들을 주로 하고 있죠. 건축 인테리어, 건강박람회, 결혼상품 전시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문 바이어들을 관람객으로 초대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홍보나 마케팅이 주 목적이고요. 물건을 좀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연 제품을 나눠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역과 일반 전시회를 혼합으로 하는 혼합 전시회가 있는데요. 운영 및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혼합적인 성격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실전 문제는 이렇게 나갑니다. 저 표를 보고 들어갈 거. 빈칸에 해당하는 적절한 서술은 무엇에 대한 컨슈머쇼가 있어요.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소매업자, 최종 소비자를 찾는 제조업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트레이드쇼의 입장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저기 보시면 질문 2에 나와 있죠. 제한이 없다. 바이오 초청장 소지자, 주체 및 부수 참가자, 등록비를 내고 등록한 일반 참가자, 기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바이오 초청장 소지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파트 5의 회의기획 및 의전 실무의 마이스의 이해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단순히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라고 이해하시지 말고 서비스에 대한 기초 이론이나 지식을 좀 확립하는 교재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또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이후에 이걸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멋진 서비스맨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강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